면접 때 면접관이 그러더라고. 아, 김철수 씨는 자소서가 정말 잘 썼어요. 아니, 지원자분들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자소서는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자소서였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뭐 따지고 보면 다 말빨입니다. 글빨이지 글빨. 맞아. 뭔가 딱 스페시픽한 뭔가가 필요하다. 나는 이게 자소서를 어디서 많이 소재를 많이 얻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쓸 때 취업 스터디 할 때는 스터디하면 애들 이렇게 자소 한 번씩 돌려 읽잖아요. 프린트해서. 그러다 읽다가 괜찮네? 아니, 지금 전쟁에 무슨 반칙이 어딨어.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안 해줘. 그리고 철수 씨는 그 성격 문항에서 특별히 자신이 강조했던 본인만의 그 성격이 있다는 있죠. 거가 있습니까? 장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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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쓰지 마십시오. 열정 절대 쓰지 마. 열정만 있으면 못하게 뭐가 있어?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책임감 그리고 눈치 이런 거를 장점? 이런 거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눈치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자기가 눈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막 회사 생활하면서도 막 곰 같은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잘 먹히고. 인간관계, 친화력을 썼는데 예전에 제가 그 파주 집 가출해서 출판단지 친구 회사에서 숙식하던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목욕탕이랑 샤워실이 없으니까 그 앞에 고시원에 몰래 잠입을 해서 거기 샤워실에서 항상 샤워하고 이랬거든요. 한 번 걸렸어. 샤워하고 있는데 똑똑 뚜리면 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나갔지. 아저씨가 목도를 들고 목검을 들고 서 있더라고. 나오래. 복도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고?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근데 그 아저씨랑 결국엔 내가 내 사정을 설명하고 내가 여기서 숙식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자소에 풀어 썼더니 그게 이렇게 잘 통과는 안 되더라고요. 19금이라 그런가? 저 같아도 너무 거짓말 같아서? 아무튼 뭐 그런 사례도 있네요. 아니 근데 철수 씨는 친화력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날조해서 쓰면 안 됩니까? What's up, bro? 이 사기라는 건 말이야.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그냥 되는 거야. 자,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항목 바로 경험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관련해서 조금 많이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농심그룹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루어낸 가장 큰 변화에 대해 당시 상황, 자신의 행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이 도전한 경험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경험 같은 거를 쓸 때는 사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냐. 남들과는 좀 다른 어떤 경험을 한 걸 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쓸 때 진짜 이거를 무슨 키워드랑 엮어야겠다. 그거를 딱 생각하고 써야지.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 그걸 딱 썼는데 이게 뭐 딱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경험은 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스스로만 좋아하는 그런 거니까. 그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 농심그룹 이런데 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이루어낸 가장 큰 변화. 나는 변화? 경험 얘기하면 안 돼요? 경험 준비하는데.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 준비한 대로만 나옵니까 자소서가? 난 내가 준비한 걸 대답해야겠어. 그래 그걸 이거랑 엮어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신한은행 때 내가 신한은행. 아니 내가 출판사 면접 때 얘긴데 그 이런 게 나왔어. 나한테 뭐 자랑할 만한 경험, 성과가 있으면 써라. 그래서 내가 쓴 게 이제 출판사에서 내 책 쓴 거. 책을 내가 써서 직접 이게 영업을 해서 뭐 판매망을 내가 이렇게 했다. 그냥 뭐 다 한 거지. 근데 면접에서 그러는 거야. 갑자기 한 면접관이 이상한 문구를 읊어. 내가 뭐 이렇게 막 문구를 읽는 거야. 그래서 뭐지? 끊임지 않고 찾아가고 이런 게 싫어. 문구를 읊어. 내가 뭐 이렇게 막 문구를 읽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철수 씨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이거 철수 씨 책에 나오는 말이야. 딱 이러는 거야. 내 책을 구비해서 그걸 읽고 나를 면접을 보더라고.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그건 아직 100% 거짓말을 쓴 게 아니니까 다행하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면접관이 들어오면은 진짜 그 일부 기업에서는 그렇지 서로 피곤한 건데 끊고 다칠 수가 있어. 저는 다행히 그걸 통과하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과를 쓸 때는 너무
날조하지 말자. 적어도 과장을 하더라도 날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그때만 해도 책 쓴 이렇게 지원자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책 개나 소나 다 쓰잖아. 책 읽는 강아지 뭉치. 또 다시 읽었어요. 야 요즘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럼 존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소라하면서 자신이 이뤄낸 가장 큰 변화 이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우 인터내셔널 거기서 이렇게 그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경험 3가지 해봐라 했을 때 저는 그거 했던 것 같아. 출산, 육아, 임신. 육아 그 제 동생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귀염둥이 얘기하면서 그 원거리 연애 한 5년 한 거 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것만 봐도 제 책임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냈지. 그래서 한 5년 동안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투닥거리는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이 사랑을 든든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제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사실 이게 이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항목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살면서 어떤 성과를 이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남들의 경험이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근데 자기 경험은 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경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진짜 뭐 누구나가 이렇게 되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쓰는 게 되게 많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거라도 이렇게 자기 잘 열심히 쓰다 보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존슨 씨 말대로 그 진짜 너무 기업에서 경험한 거 아니면 진짜 대외 활동 너무 큰 공모전 이런 거를 경험이라고 성과라고 드러낼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 아니 진짜 뭐 첫사랑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거죠.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는 진짜 개인적인 수준에 쓰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잘 읽힐 수도 있어.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그 인사팀이 다 읽는 게 아니고 그 지원 직무의 어떤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현업에다 뿌린다 그러더라고. 인당 한 뭐 50장씩 뿌려서 그 이렇게 업무하다가 읽어서 며칠까지 뭐 3개 추려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저도 그 비슷한 거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오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바쁜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거 무슨 어디 무슨 그룹에서 무슨 SNS 활동을 이게 그렇죠, 재미가 그렇죠. 없어. 이러다 저는 뭐 첫사랑이 하면 이렇게 읽으면 재밌으면 그냥 뽑히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좀 야하게 쓰면은 눈이 확 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잠 확 깨면서 마지막 사랑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인사 담당자는 어떤 그 자소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가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 경험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쨌든 써야 되잖아. 붙어야 되잖아. 정말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팁을 저희가 드리자면은 도전적으로 시작해서 성공 그러니까 또는 실패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경험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실패한 경우 쓰면 안 되고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패를 따로 물어볼 때가 있어. 그때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뭐 의미 있는 경험을 써라 뭐 성과를 써라 이러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 좀 이렇게 좀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항목은 뭐가 있죠? 예. 다음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입사 어퍼브입니다. 자 일앤드 디테일 자신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이거 이베이 나 진짜 코리아. 본 것 같아.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과 포부 그리고 입사 후 5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기술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딱 스페시픽한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 예시문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빅사이즈 맞춤형 브랜드를 출시하고 싶습니다. 체형이 큰 사람들은 20년 전에 비해 56%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패션 시장의 발전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출시 예정이라면 그 부분에 일조하고 싶고 아직 출시 전이라면 입사 후 빅사이즈 의류 시장 조사, 외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연령대와 성별의 특징을 반영한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예 나눠가지고 진짜 이 사람 진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사 어퍼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기업 얘기와 자기 어떤 그 비전과 경험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버무려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이야. 기업의 어떤 이슈나 핵심 가치 이런 걸 좀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 기업이 최근에 어떤 신년사를 많이 봤거든요. 신년사. 그래서 신년사를 보면 그 회장님이나 그렇죠. 신년사 보는 건 진짜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하겠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뭐 내가 이바지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지. 너무 무슨
무슨 한 20년 전에 그 회사 사이트에 걸어놓은 뭐 비전 2020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지. 조금 이게 너무 최근에 이슈를 좀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 이렇게 안 하세요 오늘? 아니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원 동기 막 그런 거에 멋있게 끝내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신년사 회장님 말씀 인용하면서 따옴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땡땡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면 엄청 멋있는 거야. 하지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신년사 같은 걸 찾아보면 옳거니 하면서 다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기업 총수들은 그 한 해 화두를 사자성어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를 똑같이 따라 쓰고 뭐 올해 한 해 어떤 예상은 이렇게 된다. 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똑같이 쓰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적당히 좀 버무릴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버무리. 버무리. 그리고 뭐 철수 씨는 입사후 포부 같은 거 쓰면서 이런 아부성 발언도 좀 쓰셨습니까? 아니요. 안 썼어? 저 기억에 남는 게 카카오나 뭐 게임 회사나 쓸 때 입사 포부에 그런 걸 쓴 거야. 약간 좀 오만하게. 니네 나 안 뽑으면 니네 진짜 세댄다. 왜냐면 그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일본처럼 이제 7년 후에는 우리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이제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이 온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포섭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발로 뛰어들 때가 오는데 어쨌든 니네가 조금 더 좋은 기업,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더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나다. 니네 나 안 뽑으면 큰일 난다. 7년 후에 망한다.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철수 씨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지원 동기에서 그 뭔가 조금 영업 이런 데 말고 조금 뭔가 특수직군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PD나 기자나 뭐 그런 것들을 쓸 때 이렇게 썼었죠. 저는 PD라고 치면은 저는 PD가 되고 싶은 거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PD에 대해서 뭐 이런 열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를 뽑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뭐 다른 타 회사 경쟁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저를 여기서 뽑지 않은 거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야지 이 자식아. 무슨 7년을 들먹이면서 PD 됐습니까? 지금 PD입니까? 당신은 지금 PD입니까? 말씀하시죠.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썼냐면 이게 지원 동기 역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업이랑 좀 맞물려서 써야 돼. 너무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최근에는 어쨌든 이게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아까 존수 씨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 일을 왜 하고 싶냐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이 잡플래닛에 쓸 때 지원 동기를 쓸 때 약간 그 소제목이 그거였어. 우리는 만나야 한다. 지금 비우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뭐야? 자, 아무튼 그게 왜 그랬냐면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어떤 그동안의 어떤 활동들이랑 그리고 방금 말한 것 중에 TV 소제목 따는 거. 그 말 하려고 지금 말 끊은 거야? 왜 저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동안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좀 쓰고 그다음 잡플래닛이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해왔고 어떤 거를 비전을 밝혔는지 그걸 쓰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렇게 쓴 거지. 쓰고 나니까 아니 그거를 가지고 그 면접 때 면접관이 그러더라고. 김철수 씨는 자소서가 정말 잘 썼어요. 아니 지원자분들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자소서는 진짜 이렇게 써야 된 저희가 정말 원하는 자소서였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잡플래닛 다니고 계십니까? 사실 진짜 자기가 관심 있고 없고 이거는 진짜 지원 동기에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그냥 한번 묻지마 지원이다 하는 게 가장 드러나는 데가 사실 지원 동기죠. 그쵸. 그래서 그건 진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최신 이슈 이런 거 좀 검색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녹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처음 쓸 때는 진짜 공들여 썼습니다. 지원 동기도 열심히 쓰고 입사 어포도 열심히 썼는데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중요한 거는 그 질보단 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 동기도 사실은 약간 좀 양산형으로 쓰게 되고 그렇지. 중요한 거는 경험만 남기고 앞뒤 문맥은 그 기업에 맞춰서 어떤 쓰는 그런 포맷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쓸 때 삼성 막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 뭐야, 제가 런던에서 유학 중일 때 피카딜리 광장에 있던 삼성의 푸른 로고를 보고 제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쓰면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사람이 그런 시절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차라리 7년 후 그 얘기를 써.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처음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처음 어떤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뭔가 이게 자의식이 충만해서인지 자신감이 충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멋대로 쓰게 되는데 떨어지면은 이게 좀 다른 합격 자서를 보면은 왜 그렇지. 떨어지지 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이제 취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합격 자소서를 먼저 조금씩 보면서 자기 그걸 좀 파악하는 게 가장 그치. 도움이 되고. 경험까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 그렇지, 경험은 그렇지.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쓰되 어떤 그런 글의 톤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항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항목 직무 역량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직무 역량이라는 게 이 스펙을 너무 본다. 그럼 스펙을 좀 초월하자. 이러면 뭘 보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봐야 되잖아. 그래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입행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신세계 백화점.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해 주시오. LG전자 여긴 제가 읽을게요. 네. 본인이 가진 역량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심플하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거 보면 진짜 조금 막막하죠. 사실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직무 역량을 갑자기 쓰라니까 이게 사실 어처구니 없는 항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구하면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뭐 인턴 이런 거지. 인턴 이런 건데 아니, 누구나 나는 인턴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인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에서라도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울리는 강점을 뽑아낼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는 취업학개론을 방송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다. 근데 여기서 영업직에 지원할 때는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이 진짜 우리 집 개도 안 들을 때 내가 진짜 이메일을 진짜 한 100통을 돌렸다. 그렇죠. 기자를 찾아다니면서. 근데 특히 그게 성공했다. 이건 영업직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획직 같은 경우에 내가 방송을 이런 소재를 내가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기획직이 하는 거고. 어떤 활동에는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능력만 특화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영업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했을 때도 그게 반드시 영업력만 있는 게 아니야. 기획력, 그렇죠. 대인 강의 능력 다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자기가 잘 이에 걸면 이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진짜 뭐 어떻게든 이게 뭐 따지고 보면 다 말빨입니다. 글빨이지 글빨. 맞아. 글빨로 막 이렇게 우겨넣으면은 이게 뭐랑도 연관시킬 수 있는 건데 특히 그거 연관시키기 쉬운 게 마케팅이랑 영업 직군이지. 그렇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는 거면 뭐 뭐든 우겨넣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존슨 씨가 예를 들었던 그 둘째로서 이제 셋째 그 준서를 봤다는 그 애를 키웠다는 거에 있어서도 그 책임감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눈치 같은 것도 영업에서 중요하다. 그래 뭐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 있어서는 체력도 체력 없으면 애 못 키웁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역량을 자기가 하나의 어떤 경험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회계 직군 뭐 이런 거 한다 치면은 뭐 그냥 요새 제가 뭐 용돈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이게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용돈 20만 원 받는데 기부까지 한다고 하면은 얘는 뽑히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용돈 관리 앱 같은 거 막 받아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이거 사진 첨부해가지고 막 하면 이거 얼마나 이런 것도 막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쉽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아니 쉬우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른 그 항목들 있잖아. 항목들을 다 썼는데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경험이 하나 더 남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걸 쓰면서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연관만 시키면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자소서를 어디서 소재를 많이 얻었냐면은 이렇게 취업 스터디할 때 스터디하면 애들 이렇게 자소서 한 번씩 돌려 읽잖아요. 프린트해서. 그러다 읽다가 괜찮네? 이걸 쓰는 거야. 니들 이력서 쓰고 있다며? 어디 썼어? 지금도 쓰고 있어. 여러 군데 다 찔러보고 있어요. 잘한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대외 활동이나 그런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학창시절 이렇게 쓰는 수준이면은 그냥 내가 와서 쓰는 거야. 아, 그래. 동아리 같은 거 진짜 쓰기 그러니까. 쉽죠. 아니 그게 너무 겁이 많아. 인사팀이라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사팀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 아 근데 그거 확인하겠어? 저도 동아리 그 막 한 번 보도사진학회 막 그거 제가 그 서류상으로만 등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인가 나온가 막 그랬었는데 제가 부회장이라고 쓰고 회장이라고 하면 전화가 갈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내가 기획해가지고 하고 사진전 같은 거 열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거기 장소 같은 거 섭외도 내가 다 하고 그런 아니, 식으로 막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자기 얘기인 것 마냥 믿어야 돼.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지난번 상식 퀴즈 때 맞췄던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자기 딱 자소서 면접 때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술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에서 고3 담임이 나한테 천성이 게으른 편입이라고 써줬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워서 계속 잘 때 난 개근이야, 난 개근상이야, 개근상. 깊숙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개근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 면접관이 고등학교 때 개근상입니다. 바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뭐 세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 거짓말 할 때 동아리 이런 꿀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인데. 그래. 아니 지금 전쟁에 무슨 반칙이 어딨어.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안 해줘. 이미 채용 확정되면은 딱 들키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지.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되는 거지. 제가 회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저 전순 씨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한번 달아볼까요? 그렇죠. 이직의 아이콘 저희 철수 씨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시죠. 그렇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이직의 순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때 바로- 방송하는 와중에도 직장을 옮긴 철수 씨.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를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컴팩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첫 번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적기. 이건 당연하죠.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만하세요. 당연한 거니까. 2번. 회사와 매칭시키기.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만하세요. 눈에 얘기한 건 하지 마. 한두 번 얘기한 거는 해도 돼. 네, 세 번째 성과를 강조하기. 저희가 또 누누이 그럼 그만해. 맞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경력직 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무 역량 기술서라고. 그렇죠. 그걸 좀 자세히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자기가 인발부돼서 거기서 인발브? 그럼 저 뭐라는데? 인발브요? 제시대 사람인 줄 알았네. 아무튼 뭐 그 어떤 성과를 거두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 이게 사실 쓰기 가장 재밌는 거죠. 그 다른 팀에서 했던 것도 다 자기 걸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자기가 하면서 무슨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쫄보처럼 앉아 있었어. 김쫄보 씨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 근데 그냥 자기가 다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거 다 만들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기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어쨌든 중요한 거 이게 언제 이직할지 몰라. 처음 자기가 확정되고 이게 욕만 하다가 그 회사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은 직장을 찾을 것이냐는 결국엔 개인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옮기는 게 맞잖아.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옮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진짜 뭐 가고 싶은 기업이 5년 만에 채용 공고가 났어. 근데 자기 준비한 게 없네? 이게 서둘러 준비하다 보면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물론 큰일은 안 할 거야. 뭐 대부분이 그냥 뭐 쫄보 일들만 할 텐데 그 외에 뭔가 좀 특기할 만한 어떤 프로젝트에 좀 인발부되게 되면은 그거를 좀 자기가 조금씩 써놓으세요. 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근데 그 정도도 기억 못할 사람이면은 진짜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나는 김쫄보지? 아니 저는 사실 그 어떤 채용 공고가 떠서 포트폴리오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난 여기를 나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채용 공고를 보기도 전에 그냥 그걸 만들기 시작했어. 어쨌든 제 여태까지 그래, 아니 그런 거 하면은 그 링크드인 같은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 포트폴리오 저장해 놓는다 생각하고 자기 저장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했던 거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록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딱 펼쳐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지.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그러니까 그 표지에
그 제목만 바꾸면 어디다가 내도 사실 괜찮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한번 만들면 진짜 욕인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그리고 또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이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인들이 추천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면접 그냥 직방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소 같은 것도 그냥 과거 어떤 경력만 짧게 쓰면 되니까 포트폴리오만 만들어 놓고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좀 썰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같아서는 대기업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들어간 친구들은 미리 들어간 시점부터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과 이 경력의 이게 중요한 차이가 이거 신입과 이 경력에서는 같은 업종이라면 같은 직종이라면 이게 지나치게 부풀려서 쓰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게 실제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모르더라도 전화를 해보더라고 면접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직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그쪽에서 알고 전화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경우가 있으니까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랑 뭐 자기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놓더라도 사람들이랑 관계는 맞아. 잘 해놓고 이렇게 계속 뭘 준비하더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적진 상황이다. 그러면 딱 전화 왔는데 이놈 아니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진짜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는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쿠레 나올 때 그랬어요. 그 팀장이 그래 태진아 가서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가서는 잘하고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 쫄보야 거기 가서 잘하고. 자 아무튼 뭐 그래 맞습니다. 저 쫄보입니다. 상식 잘하는 쫄보. 저는 상식 잘하는 쫄보가 되느니 상식 못하는 대인배가 될래요. 대인배 하세요. 오세요. 할 거야. 했어. 마지막에 왜 이러실까? 자, 아무튼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무슨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재밌는 내용을 꾸며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 자수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꿀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모두가 취업을 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